여러분, 일본 열도가 들썩였던 거 아세요? 이유는 바로 스즈카에서 열린 포뮬러 1 F1 때문이었죠. 여기에 할리우드에서 날아온 크리스 프렛, 잭 블랙, 아냐 테일러 조이까지 서킷을 깜짝 방문했다는 거. 4월 말에 개봉하는 영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속편 슈퍼마리오 갤럭시의 홍보를 겸해 들른 건데요. 특급 셀럽들의 대거 참석은 물론 브랜드들도 앞다퉈 로고를 얹으려 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 이벤트이자 가장 트렌디한 글로벌 메가 히트 콘텐츠 F1. 아직 F1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요? 그래서 준비한 F1 입덕 가이드. 시작하기 전에 매주 가장 핫한 콘텐츠 소식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려요. 먼저 F1이 대체 뭔가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초간단 설명부터 들어갈게요. F1은 국제자동차연맹, 일명 FIA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대회로 포뮬러 1을 줄여서 F1이라 부르는데요. 여기서 포뮬러는 경주용 자동차가 지켜야 하는 공식 규정을 의미하고요. 숫자 1은 그 규정 아래 제작된 최고 클래스의 차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F1은 세계 최고의 차들이 305km의 레이스에서 겨루는 경주를 말하는 거죠. F1에는 라이트 투 플래그라는 말이 있어요. 5개의 빨간 라이트가 하나씩 차례로 켜지다가 한꺼번에 꺼지면 그때부터 드라이버들이 요이 땅 달리기 시작하고 체커드 플래그라는 깃발이 흔들리는 곳에서 경기가 끝난다는 의미예요. F1은 1년 동안 전 세계 여러 도시를 돌며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각각의 경기를 그랑프리라 부르고 그랑프리는 보통 주말에 3일 동안 펼쳐집니다. 먼저 프랙티스 데이, 금요일에는 코스 적응과 차량 세팅 확인을 위한 연습 주행을 하게 되고요. 퀄리파잉 데이, 짧게는 퀄리라고 하는 토요일에는 본선 레이스에서의 출발 위치를 가리는 예선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진짜 레이스가 열리는 일요일에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되는 시기죠. 올해는 페라리, 맥라렌, 메르세데스 등 총 11개의 팀이 참가하는데요. 각 팀당 2명의 드라이버가 출전하기 때문에 도합 22명의 드라이버가 서킷 위에서 치열한 레이스를 벌이게 됩니다. 올 시즌엔 신기로 창단한 팀 캐딜락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지난해보다 한 팀이 늘었다는 거 훨씬 더 흥미진진하겠죠? 그리고 못 보던 이름이 하나 더 있죠? 기존 킥 자우버 팀을 아우디가 인수하면서 아우디 레볼루트라는 팀명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각 그랑프리마다 순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요. 최종 라운드까지 마치고 나면 드라이버의 개인 성적을 합산해 월드 챔피언을 가리게 되고 각 팀은 소속 드라이버 2명의 성적을 합산해서 팀별 순위도 결정하게 되는데요. 매년 드라이버 월드 챔피언과 최고의 팀에게 주어지는 컨스트럭터 챔피언이 나오게 되는 셈이죠. 올해는 3월 6일 호주 그랑프리를 시작으로 12월 20일 아부다비 그랑프리까지 총 24개 라운드가 펼쳐질 예정이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4월 예정이었던 바레인 그랑프리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가 공식 취소되면서 22개 라운드로 축소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4월을 그냥 보내야 했던 F1 팬들의 아쉬움은 5월 1일부터 열리는 미국 마이애미로 향하고 있는데요. 마이애미를 특히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는 비록 경기는 낮에만 열리지만 F1 기간 내내 마이애미 전체가 거대한 파티장이 되기 때문이죠. 곳곳에서 세계적인 DJ들이 참여하는 대형 콘서트도 열리고 후원사들마다 주최하는 화려한 애프터 파티는 입장권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는 거. F1의 CEO인 스테파노 도메니칼리는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90분간의 자동차 경주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서 보내는 환상적인 3일간의 경험을 파는 거라고. F1이 열리는 도시마다 저마다 고유의 문화나 랜드마크, 라이프 스타일을 끌어들여 성대한 축제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나코 서킷은 지중해 눈부신 요트 선착장과 카지노 사이를 지나고 싱가포르 서킷은 마리나베이가 속한 도심의 반짝이는 야경을 배경으로 달리게 되죠. 게다가 마이애미는 내륙에 위치한 서킷 안에 가짜 바다와 모래를 만들고 가장 인기 있는 관람석인 요트까지 배치해서 인공 항구를 연출했고 스즈카 서킷은 거대한 테마파크처럼 꾸몄거든요. 그래서 F1은 단순한 스포츠 중계를 넘어 도시를 홍보하는 전략이 되는 거죠. 이런 황금알을 낳는 콘텐츠를 놓칠세라 넷플릭스가 사상 처음으로 오는 5월 22일 캐나다 그랑프리부터는 실시간 생중계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쯤에서 역대 F1의 레전드 드라이버 궁금하지 않으세요? F1은 잘 몰라도 이분들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미하엘 슈마허와 루이스 해밀턴 두 사람 모두 무려 7차례나 월드 챔피언에 오른 기록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미 은퇴한 미하엘 슈마허는 5년 연속 월드 챔피언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F1의 황제라고 불렸는데요. 2002년에는 총 17번의 레이스 중에서 17번 모두 포디움에 서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답니다. 그 중에서 1등, 그러니까 우승을 차지한 게 11회에 달했으니 F1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황제라는 칭호가 과하지 않죠? 그런가 하면 현역 레전드 루이스 해밀턴은 지난해 흥행에 성공한 영화 F1 더 무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브래드 피트와 팽팽한 긴장을 유발하는 어린 천재 드라이버 캐릭터가 루이스 해밀턴의 초창기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거라 하죠. 해밀턴은 제작자로도 참여해서 영화에 실질적인 자문을 해주기도 했고요. 올해 8번째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노리고 있는 루이스 해밀턴은 역대 누적 수익 1위에도 올라 있는데요. F1 드라이버 최초로 연간 총수입 1억 달러 시대를 연 장본인이기도 하죠. 1억 달러면 잠깐만 1,000억이 넘는 거죠? 거기다 요즘엔 연인 킴 카다시안의 응원까지 받고 있다는 거. 하지만 스피드 앞에 위아래는 없다. 현 시점 기준 2026 시즌 리더보드의 꼭대기에 서 있는 건 루이스 해밀턴보다 21살이나 어린 키미 안토넬리라는 거. 중국 상하이 그랑프리 우승에 이어 일본 스즈카 그랑프리 우승까지 2회 연속 그랑프리 우승을 거머쥐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키미 안토넬리는 2006년생으로 현재 F1 역사상 최연소인 19세의 나이로 드라이버 챔피언십 선두에 오른 상황입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증을 딴 지도 얼마 안 됐다는 거. 그렇다면 역대 최연소 월드 챔피언은 누굴까요? 2010년 세바스찬 베텔이 기록한 23세인데요. 과연 키미 안토넬리가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올 시즌 F1 관전 포인트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F1을 방구석 1열에서 실감나게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 F1 찐팬인 저 안현모가 F1 입덕 콘텐츠 탑5를 엄선해 보았는데요. 먼저 5위는 앳된 얼굴과 달리 무서운 루키로 성장한 신예 키미 안토넬리가 엄청난 압박감과 테스트를 이겨내는 과정을 담은 짧은 다큐멘터리예요. 2025년 루이스 해밀턴이 페라리로 이적하면서 드라이버 시트 하나가 비게 된 메르세데스 팀의 남은 단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여정, 더 시트. 운전도 운전인데 영어 실력까지 덩달아 일취월장하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4위는 F1 사상 가장 극적인 인물로 꼽히는 브라질의 영웅 아일톤 세나의 삶을 다룬 6부작 전기 드라마인데요. 오늘날의 드라이버들이 슈마허를 보며 자랐다면 세나는 그 전 시대 드라이버들의 우상이었죠. 아일톤 세나와 그의 라이벌 알랭 프로스트의 치열한 대립구도를 따라가면서 승부를 넘어 그 이상의 F1의 철학적 의미까지 감동적으로 담은 작품 세나입니다. 3위는 레드머신의 붉은 남작 미하엘 슈마허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 시리즈인데요. 완벽주의자였던 슈마허의 레이싱 커리어를 비롯해 가족들이 공개한 미공개 영상과 인터뷰까지 슈마허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슈마허. 마지막엔 많이 슬프답니다. 2위는 탑건 매버릭의 감독 조셉 코신스키가 F1 경기장에서 실제 드라이버들과 함께 촬영해서 현장감도 대박인데다 완벽한 고증에 한스 짐머의 음악까지 더해져서 신드롬을 낳으며 속편 제작이 확정된 영화 F1 더 무비인데요.
사고로 은퇴했던 전설적인 드라이버가 30년 만에 하위권 팀에 복귀하면서 벌어지는 도전과 열정의 이야기로 F1 입문용으로 강추합니다.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올해까지 무려 8개의 시즌이 공개된 F1 입덕의 필수 코스인데요. 한 해 동안의 F1을 통째로 따라가면서 단지 누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지 뿐 아니라 드라이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적 시장, 눈치 싸움이라든가 같은 팀 안에서조차 한치의 양보가 없는 냉혹한 생존 경쟁, 그리고 끊임없는 멘탈의 승리와 패배를 낱낱이 보여주는 F1 본능의 질주입니다. 이걸 보면 F1 경기의 구체적인 규정부터 팀워크의 중요성까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죠. 핸들을 잡는 건 드라이버 혼자지만 감독을 비롯한 수많은 엔지니어와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크루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만 0.001초를 다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4번이나 전남 영암에서 F1 코리안 그랑프리가 열렸는데요. 당시엔 F1에 대한 국내 관심도 적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아쉽게 중단됐죠. 하지만 언젠가 국내에서도 다시 F1의 굉음을 들을 날이 오겠죠? 어떠세요? F1이 왜 그저 자동차들의 무모한 질주가 아니라 최첨단 과학의 정점이고 글로벌 메가 히트 콘텐츠인지 아시겠죠? 시속 350km로 달리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트랙 위의 고차원 게임 F1의 세계에 입성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런데 놓치면 안 될 이번 주 새로운 작품들이 더 있죠. 유명 로맨스 작가지만 막상 자신의 연애는 쉽지 않았던 유미의 연애 세포가 다시 깨어납니다. 어느덧 스타 작가가 된 유미가 지루한 일상을 보내던 중에 날벼락처럼 찾아온 뜻밖의 인물 술록을 통해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인데요. 시즌 1, 2를 포함해 무려 5년째 유미로 살고 있는 김고은이 시즌 1 안보현과 시즌 2 박진영에 이어 시즌 3에서는 대세 청춘 배우 김재원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연애 세포보다 개그 세포가 더 많다고 고백한 김고은이 김재원과의 완벽한 찰떡 호흡을 자랑한 데다 지난 시즌 제작진들이 그대로 의기투합해 레전드를 썼다는 후문인데요. 4월 13일 TVN을 통해 공개되는 유미의 세포들 시즌3와 함께 우리도 연애 세포 좀 깨워볼까요? 그런가 하면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큰 울림을 주는 영화 내 이름은도 주목해 보시죠. 약 10,000명의 시민들이 직접 제작비를 모아 완성한 진정한 의미의 시민 영화인 내 이름은은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정지영 감독의 20번째 장편 영화인데요. 고등학생인 아들의 사연과 엄마의 비밀스런 재주에 대한 기억이 교차하며 전개되는 미스터리 드라마로 연기 장인 염혜란 배우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아픔을 가슴 뜨겁게 풀어냈죠. 4월 15일 오랫동안 봉인된 내 이름은의 비밀 함께 열어볼까요? 엄마 이름으로 살아갑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꼽는 인생 영화도 돌아옵니다. 짐 캐리가 하드캐리한 트루먼 쇼가 4K 리마스터링으로 4월 15일 재개봉하는데요. 내 삶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다면 어떨까? 시대를 앞선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미디어의 통제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했던 영화죠. 4K 리마스터링을 거친 후 더욱 선명해진 화질과 색감이 트루먼이 살아가는 인공적인 세계의 아름다움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극장에서 관람하면 좋겠죠? 여러분, 라플위클리 스피노프 안현모의 라플위클리 핫앤뉴 6화 어떠셨나요? 매주 영화 OTT뿐 아니라 공연과 전시까지 가장 따끈따끈한 콘텐츠 소식 추천해 드릴게요. 이번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